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 민관협의체가 속속 구성되고 있지만 참여 인사를 놓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 캠프 출신 인사들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전문성이 의문시는 인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관련 분야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군산군도 일부 지역이 18년 만에 새만금 사업지역에서 해제될 전망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선유도 전체를 비롯해 문여도와 신시도 일부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재산권 제한을 줄이고 민간 투자의 길을 넓히겠다는 계획입니다. 가뭄이 길어지면서 섬 지역 물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아 자체 수원에 의존하고 있는 군산 9개 유인도는 물 확보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이틀분의 생수를 비치하는 등 비상급수 대책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시 민관협의체가 속속 구성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 논의와 정책 수립에 있어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전문성이 의문시되거나 선거 캠프 출신들이 참여하는가 하면 관련 분야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4일 익산시청에서 열린 재정대전환 추진단 운영위원회 회의. 이 추진단은 전체 4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동하는 겁니다. 8개의 민관협의체를 이달 말쯤 공식 출범하기 위해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의 K컬처 허브 추진단과 지역 먹거리 분야의 로컬푸드 시민이움 협의체, 녹색도시 구축을 위한 함께 그린 익산협의체 등은 구성을 마쳤습니다. 지역 현안과 정책 수립에 있어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민간협의체가 민선국이 출발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적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권한 그리고 속도감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맞는 어떤 구성과 운영이 이루어져야. 우려 섞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8개 민관협의체 구성 인원을 보면 학계와 전문가, 주민참여예산위원, 시민 등입니다. 재정이나 도시개발, 미래산업 등이 주요 협의체로 꼽힙니다. 하지만 전문가 그룹에는 음식점 대표나 한의사 등이 포함돼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의문시되고 규모만 늘린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또 A씨 등 당선인 선거 캠프 출신 다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K컬처 허브 추진단 말고도 익산역 및 원도심 소생 추진단의 세부 분과에 문화관광 분야가 또 있어 중복으로 참여하는 위원도 있습니다. 굉장히 결단이 필요한 숙제거든요. 이 결단이 필요한 숙제 문제를 민간 거버넌스 통해서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의문시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달 말 공식 출범하게 되는 익산시 민관협의체들. 자칫 중구난방에 그칠 수 있다는 걱정 어린 시선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이 새만금항 인입철도 기본 실시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철도공단은 지난해 11월 기본 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지난 7월 설계 수행업체 선정을 마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1조 5,859억 원을 투입해 군산 대야면에서 새만금 신항만까지 48km를 연결하는 것으로 오는 2033년 개통이 목표입니다. 철도가 개통되면 새만금 수변도시역에서 익산역까지 40분 안에 이동할 수 있고 호남선과 장항선, 전라선과의 연계성도 높아져 새만금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새만금을 특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여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새만금 등 호남권 주요 거점을 추가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두 지역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권은 새만금을 특구 지정 범위에 포함하는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북도가 군산항 등 도내 항만의 상신 준설 체계 구축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전북도는 최근 항만 상시 준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체계적인 준설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군산항은 1899년 개항 이후 도내 대표 무역항으로 기능해 왔지만 지속적인 토사 퇴적과 수심 문제로 원활한 항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용역을 맡은 한국항만경제학회는 내년 1월까지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상시 준설 체계 구축을 위한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일부 부지에 입주 업종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관리 기본 계획을 변경해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가식품 클러스터 음료제조업 부지 분양률이 22.2%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음료제조업 부지를 식음육 부지로 확대해 다양한 식품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북도가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경관농업을 조성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전북도는 어제 농촌진흥청과 전북대, 원광대, 한국농수산대,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하고 경관농업단지 조성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농촌진흥청과 도농업기술원은 간척지에서 나리와 초화류 등 경관작물의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전체 9,430헥타르 가운데 7,275헥타르가 준공됐으며 이 가운데 5,753헥타르가 농업 생산과 시험, 연구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차기 당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북 권리당원 투표가 오늘 마감됐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전북 권리당원 19만여 명을 대상으로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등 당대표 후보 3명과 최고위원 후보 8명에 대한 온라인 투표가 마감됐습니다. 투표 결과는 내일 원광대 문화체육관에서 열리는 전북 경선대회에서 발표됩니다. 이에 앞서 윤준병 후보의 도당위원장 찬반 투표 결과가 발표됩니다. 고군산군도 일부 지역이 18년 만에 새만금 사업지역에서 해제될 전망입니다. 장기간 개발이 제한돼 온 선유도와 문여도, 신시도 일대의 사업구역을 축소해 주민 재산권 제약을 완화하고 민간 투자의 길을 넓히겠다는 취지입니다. 고군산군도 일부 지역이 18년 만에 새만금 사업지역에서 풀릴 전망입니다.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해온 데다 대규모 민간 투자도 사실상 어려운 지역을 사업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마련한 조정안에 따르면 고군산군도 새만금 사업지역은 404.3제곱킬로미터에서 401.7제곱킬로미터로 줄어듭니다. 축구장 330개 크기인 2.6제곱킬로미터가 해제됩니다. 선유도리는 47만 7천여 제곱미터 전체가 해제되고 문여도리는 131만 5천여 제곱미터에서 102만 1천여 제곱미터로 줄어듭니다. 신시도리는 146만 4천여 제곱미터에서 33만여 제곱미터로 축소됩니다. 다만 문여도 오션팔레트 인근과 신시도 마리나 항만 배후 지역 일부는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고군산군도 일부 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18년 동안 새만금 사업지역에 묶여 주택을 짓거나 소득사업을 하는데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원래 목적은 환경 보호와 당 개발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우리도 그걸 찬성을 했습니다. 빨리 개발이 될 줄 알고. 근데 너무 장시간 묶이다 보니까 날로 늘어나는 관광객은 있고 관광객 수요는 해야겠고 이제 바다 사업이 고갈돼서 먹고는 살아야겠는데 너무 묶여서. 당초 대규모 민간 투자를 위해 개발 행위를 제한했지만 투자 유치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교통부 권고로 조정에 나선 것입니다. 사업지역에서 풀리더라도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 등 다른 토지 이용 규제는 그대로 적용돼 난개발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오는 24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은 뒤 새만금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장기간 사업구역에 묶였던 주민들의 재산권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군산대학교 캠퍼스 등 군산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지하 군사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22년 군산대 캠퍼스에서 군사시설로 추정되는 인공동굴 7기를 확인한 뒤 전수조사를 벌여 은파오 인근과 옥구읍 등 시내 곳곳에서 모두 30기의 인공동굴을 확인했습니다. 인공동굴은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4년에서 1945년 사이 집중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문헌 자료가 부족한 만큼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고령 주민들의 증언을 기록하는 작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이 새만금 신항 관할권 결정을 앞두고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연기를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문제를 지자체 간 새 대결이 아닌 국가 미래 경쟁력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충분히 민간 위촉직 위원 1명이 공석이고 당연직 위원들의 의견 수렴도 충분하지 않다며 오는 9월 4일 예정된 심의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위원 충원과 소위원회 구성 등 절차적 보완이 이뤄진 뒤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된 재해 입법이 15일부터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재해보험법 개정으로 회피가 어려운 대규모 재해 피해는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됩니다. 또 재해 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해대책법도 개정됐습니다. 특히 보험 가입자가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평가자 교체가 가능해집니다. 도교육청과 전북자치도 도내 14개 시군이 인구 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령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관은 교육혁신 선도지역 공동기획과 도내 소규모 학교 혁신 방안 마련 등을 함께 추진합니다. 익산시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지역 농업과 관련 산업 활성화에 협력할 방침입니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오늘 이석형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을 만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과 우수종자 보급,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의 유망 기업을 유치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중교통 운행 확대 등의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2018년 익산으로 이전한 농촌진흥청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계속되는 가뭄에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군산의 일부 섬은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 유인도 9곳은 지하수 등 자체 수원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이틀분의 생수를 비치하는 등 비상급수 대비에 나섰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에 군산 섬마을의 식수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 유인도는 모두 16곳. 이 가운데 어청도와 연도, 죽도, 계야도, 말도, 명도, 관리도, 두리도, 비안도 등 9개 섬에는 상수도가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섬의 지하수나 저수지물을 정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뭄이 더 심해지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기상 악화 등 여객선이 결항해 섬에 들어가는 길이 막히면 급수시설에 문제가 생겨도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지하수에서 이렇게 먹고 저기 저수지에서 이렇게 저기를
걸려갖고 죽었거든요. 아무래도 좀 어렵죠. 가뭄 장기화 상황에서는 섬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도 주민에게는 부담입니다. 관광객이 사용하는 물까지 더해지면 한정된 수원에 의존하는 섬에서는 물 사용량이 크게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손님이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게 한 번씩 모자랄 때가 있다. 군산시는 섬 지역의 비상급수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수시설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비상 상황에서 이틀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생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상시에는 해경과 협조해 긴급 입도를 하는 등 단계별 대응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계속되는 가뭄에 농민뿐만 아니라 섬 주민들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응급실 뺑뺑이로 병원을 찾지 못했던 충남 지역 소아 환자가 원광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광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8일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소아 응급 환자가 7시간 넘게 병원을 수소문하다가 결국 110km나 떨어져 있는 원광대병원 응급실로 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아 환자는 생후 19개월이었으며 당시 심한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원광대병원은 장중첩증 진단을 내리고 비수술적 치료를 진행했으며 소아 환자는 상태가 호전돼 다음 날 퇴원했습니다. 한편 장중첩증은 장의 일부가 인접한 장 안으로 말려 들어가 겹치는 질환으로 주로 영유아에게 발생하며 24시간 치료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대해 강제 수사를 벌였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오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협력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당시 안전관리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30대 협력업체 직원이 철제 구조물과 차량 사이에 머리가 끼어 숨졌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기 사용량이 늘어 올여름 군산에서 냉방기기 관련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군산에서 발생한 냉방기기 관련 화재는 모두 3건입니다. 지난달 서흥남동에서는 2층 베란다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돼 소방서 추산 1,358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에어컨 실외기 관련 화재는 모두 73건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가뭄이 지속돼 도내 저수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오늘 기준 도내 저수지 402곳의 평균 저수율은 38.8%로 평년 저수율 64%보다 25.2% 낮았습니다. 저수율이 30%를 밑도는 주요 저수지도 41곳으로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김제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제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과 관리책 2명을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포 통장 모집 등 조직원 4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주식 트레이딩방을 운영하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심야 시간대에 전주 지역 상가들을 돌며 금품을 훔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여러 상가를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을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까지 상가 15곳에 침입해 현금과 배달용 오토바이 등 1,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내 6개 시군에서 시판되고 있는 생수의 수질 검사가 진행됩니다. 전북자치도는 김제와 부안, 진안 등 6개 시군의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판매 중인 생수를 수거해 수질과 표시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합니다. 현장 점검반이 무작위로 선정한 매장에서 생수를 수거하면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해
부적합 제품은 회수, 폐기 등의 행정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고군산군도 서밋길이 개통돼 지질 명소를 해설과 함께 둘러보는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는 11월까지 지질공원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참가자들은 방축도와 말도 등 주요 지질 명소를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탐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군산시 기후환경과에 사전 접수하거나 주말에는 방축도와 말도 선착장에서 현장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군산 영화동에서 먹거리와 음악,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이 열립니다. 군산 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15일과 16일 영화동 영화타운 일원에서 야시장이 열립니다. 야시장에서는 미식 팝업 부스와 포차 문화거리, DJ 공원과 골목 놀이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 다음 달 18일과 19일 월명동 구영 7길 일원에서 열리는 야시장에서는 무선 헤드폰을 활용한 무소음 레트로 DJ 파티 등이 진행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사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여름철 무더위로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여름나기 건강식 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20가구에게 삼계탕, 갈비탕 등 조리가 간편하고 안전한 건강 꾸러미를 전달하고 대상자의 안부 확인과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20도에서 3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군산도 대체로 흐리겠으며 파고는 최고 2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